내일 국회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최대 관심,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죠. 민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만약 출석을 하더라도 재판 진행 상황 등 원론적 답변만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의혹의 증인으로 부릅니다. 지난 5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빠르게 파기환송한 것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경위를 따져묻겠다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이 앞선 두 차례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후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높이며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은 하되 인사만 한 뒤 법사위원장의 동의 아래 이석해온 관례가 이번엔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저와 대법원 관계자들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임하여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석을 불허해 자리를 지키게 될 경우 조 대법원장이 내놓을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침묵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아예 국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이 경우 오는 수요일로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 때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 집무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3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점도 관심입니다. 구속 기로에 놓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또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김 전 검사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는 불출석이 전망돼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유통업계 주요 경영진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늘 14일에 열리는 국회 산자중기위 분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플랫폼 업체와 판매자 간의 수수료 문제 등이 논의되며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또 각 상임위 국감에 김광일, 조주현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 F&B 송종화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네, 내일 법사위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 국감 시즌이 시작됩니다. 여야가 서로에게 독설한 것을 사과했지만 공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호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 정부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막을 올립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각자 주도권 쟁탈전을 치를 전망인데요. 여당은 일단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 이런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제 국정감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입니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총력전으로 나서겠다.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강대강 충돌이 우려가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번 이제 국정감사가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 지도부의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 또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국정감사, 그러면 이제 행정부에 대한 이제 견제의 기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넉 달 만에 출범한 그런 정부의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 정부의 실정, 책임을 굉장히 강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종식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공격을 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독재 정권이다. 그래서 독재를 저지해야 된다. 라면서 역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강대강으로
서로 프레임 전쟁을 벌일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여야 모두 이런 속셈 때문에 이제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민생과 경제는 외면될 수밖에 없겠죠. 정치가 실종이 되니까.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싸움은 싸움이더라도 좀 민생 경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협의체에는 좀 빨리 좀 가동을 시키고 동시에 민생 경제 분야에 비쟁점 법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그런 행동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국 쟁탈전은 쟁탈전이라도 일단은 뭐 민생을 좀 먼저 챙기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좀 파고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분위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저도 배 교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국정감사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상당히 독특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데 국정감사라는 거는 국정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정쟁으로 확대되고 이제 그걸로 끝나고 실제로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경제, 민생, 부동산, 관세 협상 이런 거는 지금 실종됐어요. 교육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선구자가 있다면 이것을 국정에 대한 감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면은 결국은 유권자들로부터 표라든지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그 표와 신뢰는 정책 세일즈로 해야 되는데 정쟁 세일즈로 지금 표를 얻는, 그래서 자기들만의 강성 지지자들만 소구하는 그런 기현상에 대해서 부끄럼 없이 이번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지금 내란 종식이라든지 독재 항거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란은 특검과 재판부에 의해서 종식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직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독주와 독선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걸 독재로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심의 심기와는 전혀 동떨어진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요. 네. 자, 실제 국정감사라는 존재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알아듣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질문 드린 게 사과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거였는데 오늘 또 지금 보여준 모습은 약간 공격적인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뭐 이해할까요? 원칙론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 정권, 윤석열 정권의 실정도 묻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이유는 출범 4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전 정부에 대한 여전히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내란 종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집권당으로서 민생국감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원칙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하다가 중단된 화제로 잠깐 돌아가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성훈 수석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가 함께 봤던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인데, 전반적으로 언론인들 사이에서 또 그리고 방송계에서 두 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그런 정치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박수현 대변인에 대해서 좀 잘 알지만 이 방송 평론도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방송계에서도 굉장히 호감을 받고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일단 이번에 사과와 관련해서는 서로 좀 날선 언어, 뭐 독버섯이다, 또는 뭐 균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서로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먼저 한 것은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사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제가 먼저 사과했어야 되는데 먼저 사과해서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해 줬는데, 이런 모습들이 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정쟁으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한국 정치 현실에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대변인의 언어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대변인들께서는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서로 사과하고 서로 칭찬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변인 논평할 때 이 단어 사용도 좀 신중하고 좀 순화되는 그런 표현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제 있었던 좀 훈훈한 이야기들을 하는 와중에 이제 연결된 박수현 대변인의 이야기는 좀 약간 날이 좀 서 있었는데요. 뭐 적반하장, 후한무치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 일단 각각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얘기인데요.
그 과거에는 지금처럼 대변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각 당에. 그런데 대변인으로서 정말 촌철살인을 했다 해갖고 족적을 남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쪽에 박희태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 쪽에 고 박상천, 그 당시 대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사람이 그 대변인으로서 발표를 하거나 또는 질의응답을 받을 때 이런 강력한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프고 상대방에게 뭔가 깊은 각인을 남기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그 박희태 국회의장까지 나중에 하셨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내로남불이라는 사자 조어죠. 이게 원래 성어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만든 분이 바로 박희태 전 대변인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박수현, 박성훈 대변인이 연휴 기간 동안에 독버섯 좀 먹는 균 이런 얘기를 해서 나중에 사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이런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나마도 사과를 했다라는 게 지금 보기 드문 현상이라서 그래도 인상적이다라고 했는데, 서로 사과를 했다 그래서 각자의 당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평소에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적반하장, 후한무치라는 용어를 쓰면서 상대 당을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역시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골수 지지 당원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치판에는 그저 그런 시류를 따라가는 정치인보다는 선구자적인 자세를 갖는 정치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사과한 거에 대해서 좀 더 당당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강하게 남네요.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서 더 서로 좀 날이 서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당장 법사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문제거든요. 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법부를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은 계속해서 분명히 하고 있고,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청문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불출석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감에서는 반드시 출석을 시키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증인 선서까지, 그래서 증언 발언까지 하도록 하겠다. 만약에 이걸 뭐 따르지 않으면 동행명령자까지 발부를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탄핵까지도 추진할 그런 입장이다. 라고 이제 지금 보여지는데,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다,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 충돌 역시 이제 계속될 것 같고, 안타깝게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그리고 거취 문제가 정쟁의 중심에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뭐 국회 관행, 그러니까 일단 뭐 인사말만 하고 가는 것을 양해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관행을 적용할 사람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니다. 그 이유는 역대 대법원장 중에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분이 이분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취 문제까지 압박을 받고 있는데, 따라서 저는 본인이 떳떳하다면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당하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 증인 출석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사법부 수장 국회로 부를 거면은 행정부 수장, 대통령도 국회로 불러라, 이렇게 맞불 놓고 있거든요. 지금 그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예. 사법부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이제 진행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우당탕탕 많은 그 잡음이 들리는 데다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상당히 편치 않은 입장인 것 아닌가라는 방증이 여러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정 운영을 좀 실용적으로 하고 싶은데 같은 진영의 여당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볼멘 소리 비슷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개혁을 하려면 절차적 정당성과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일환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부르려면은 대통령도 불러라라는 또 국민의힘의 네. 강한 반발이 나오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흥미로운 글을 올렸더라고요. 결국은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지금은 부속실장이죠. 제1부속실장을 부르는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장에 가서 듣고 그다음에 김현지 실장은 불러야 된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현장에서 들으라 하냐면은 결국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송한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니 차라리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을 했으니까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 중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이유로 홀드가 됐는데 예. 그걸 그냥 진행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인지 들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총무비서관 때 지금 특활비와 관련해서 용처가 잘못된 것이 이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면 그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그리고 현재 제1부속실장인 김현지 부속실장은 운영위에 지금 출석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마치 동급인 것처럼 서로 지금 정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지금 현재 아직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다고 부르는 순간 이게 민주당에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전략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이러한 그 두 사람을 부르는 문제가 과연 민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양당은 좀 설명하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법사위만큼이나 지금 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국감 중에 하나가 이제 과방위가 있고 운영위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도 역시나 좀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야는 각자 이제 정쟁화를 위한 출석 요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방침이잖아요.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부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자동 면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카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 맡기면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국회에 출석할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 지난번에 총무비서관 때는 이제 총무비서관은 역대 뭐 한 30년 동안 계속 왔는데 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제1부속실장이니까 국회에 출석할 증인의 의무는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개인적인 뭐 비리나 범죄 의혹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활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대통령실에 특활비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악마화를 통해서 이재명 때리기를 하는 기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완전히 미스테리한 여인이다. 심지어는 뭐 국힘 소속의 모 시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공동체다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면 자식을 낳은 사이다. 이런 극한 표현까지 써가지고 본인이 또 삭제를 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나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본인이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김모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 김현지 의원을 악마하는 차원에서 김현지 의원이 신구대 조경학과를 나와가지고 여기에 산림청장, 그 스승을 산림청장으로 임명하는데 개입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실관계가 틀렸어요. 신구대 조경학과를 나온 것이 아니고 상명여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 사실을 통하면서까지 이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김현지 악마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그리고 김모 시의원 같은 경우는 뭐 경제 공동체, 자식을 나눈 사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분 같은 경우 어떤 분이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향해서 시체팔이를 한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법원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삭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사과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당장 제명 조치, 탈당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결국 국민의힘도 똑같은 그런 입장이 아닌가 좀 의심이 듭니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이고 마녀 사냥을 좀 중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자, 일단 뭐 증인 출석 이야기로 좀 돌아간다면 이 뭐 두 인물이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나 김현지 실장이 과연 출석을 할 것인가 가능성 좀 얼마나 보세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는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진숙 본인은 나가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요번에 경찰에서 그 과도한 체포 영장을 결국은 뭐 영장을 받아서 집행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 그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권한을 수임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써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경우에 특활비를 어떻게 잘못 썼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특활비를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그 집행의 적절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에 대한 경력금 위로금으로 쓰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특활비 용처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재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기재부의 용처 규정에 따르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가 특활비여야 합니다. 근데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또 격려하기 위해서 썼다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받아야죠. 근데 특활비를 그러면 누가 썼느냐? 결국 살림을 맡았던 이전에 총무 비서관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라는 것이고요. 이 특활비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여당에 좀 더 가까운 것처럼 인식되는 언론에 의해서 이게 제기됐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그 특이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현지 씨와 관련한 그 제가 듣지 못한 여러 가지 그 주장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솔직히 굉장히 놀랐습니다. 방송 중에. 예, 이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특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3대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이 됐는데 주요 인물 상당수는 좀 불출석할 걸로 예상이 되고 김상민 전 검사가 국감장 나와서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의도가 좀 있다 보십니까? 일단 뭐 본인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예.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의혹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천 비리 의혹입니다. 지난번 총선 때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을 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뭐 이환 화백 1억 원이 넘는 그에게 그런 그림을 사가지고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테러를 당했는데 이게 테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써가지고 국정원에 있을 때 이분이 이제 국정원에 법률특보로 갔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아까 청탁의 연장선상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해서 이 자리도 얻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대표였죠. 이 테러에 대해서 이건 테러가 아니다라는 이제 축소 은폐 보고서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더 본인이 특검 수사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한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특활비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역대 대통령실 그리고 또 뭐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이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으로 썼다라는 이제 그런 게 다 뭐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를 뭐 여러 가지 건진법사의 돈에서 나온 관봉권 그게 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특활비가 내려갔다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이 특활비를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용하는 의혹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특활비를 오남용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 측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 잡았고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이 특활비를 썼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수사가 필요하면은 뭐 수사를 하든지 또 뭐 국감이 필요하면 국감을 하든지 해서 진실이 규명되면 될 문제다. 지금 뭐 이걸 잘못 사용했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뉴스타파의 기사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역대 대통령실 특활비와 비교돼서 공개를 했어도 잘못 사용됐으면 그 용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잘못이 아니면 국감에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그 정당성을 본인들이 증명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국정수행 4개월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더 이상 그 정당화의 그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증언을 한다면 어떤 얘기들 할 거라 보십니까? 글쎄 이 사람이 본인이 굳고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국정원장 특보로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피스과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 나온다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떤 당의 유불리로 그 평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사안이고요. 어쨌든 그림이 거래가 됐고 본인은 뭐 그 김건희 씨의 오빠의 부탁을 받아서 대신 사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총선에 공천을 받지 못하고 국정원장 특보, 법률 특보로 들어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그 이재명 당시 대표의 피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 이 사람이 나오는 것이 어느 당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라는 거는 지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특검 이야기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의 공무원이 사망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좀 이어진 상황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뭐 살인 특검이다 이런 언급까지 한 상황이고 특검팀은 뭐 전혀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특검 수사 중에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다만 이제 이분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메모에 따르면 굉장히 괴롭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 자기는 사실을 얘기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 특검의 수사에 상당히 좀 압박을 당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은 무슨 뭐 굉장히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정상적인 수사를 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제공하고 저녁 식사도 제공하고 3차례나 휴식 기간도 줬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미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진술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분은 뭐 압박하거나 회유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살인 특검이다라고 명명을 하면서 특검이 아예 살인을 했다라고 지금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 민주당에서 죽음마저 고인의 죽음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그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부검까지 지금 경찰이 실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이 부분에 좀 수경하는 자세로 좀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 현장 연결해서도 특검 흔들기, 뭐 특검을 피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부검을 한다는 말에는 좀 얼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메모를 해가지고 강압수사를 받았다라는 언지를 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부검을 한다 그래서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는 거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데 부검을 한다 그래서 조금 본질이 조금 그 흐려지는 게 아닌가. 일단
극단적 선택을 한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위로를 표명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게 기본적인 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인권 수사 준칙을 어긴 살인 특검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살인 특검이라는 표현도 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사 중에 강압 수사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별건과 관련해서 뭔가 있다라는 증거가 나오면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지 갑자기 지금 특검 수사하는 와중에 여야가 달겨들어서 오늘 또 그 국감에 대한 그러한 대변인의 발언인 줄 알았더니 지금 지적하셨듯이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압박하고 흔들어대는 뭐 이러가면서 지금 민주당의 그 수석 대변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왜 민주당이 마치 또 특검 편을 들듯이 그런 발언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됐으면 법 절차에 따라서 이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을 하는 것이 맞지, 이걸 또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연 돌아간 그분에 대해서 위해서 하는 소리인가? 라는 점에 심각한 그런 의심이 든다라는 것이고요. 그 특검이 만약에 수사를 그렇게 했다면은 특검 자체도 그 법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인권 수칙을 지키면서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이거를 여야가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질적인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지적의 네.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열병식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이와 관련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도 입장차가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이 이거 좀 가볍게 넘긴 거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런 뜻을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그래도 정권을 수임받고 있는데 예. 그리고 지금 그 남북 분단이 돼가지고 지구상에 가장 촉발될 위기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이 지역인데 그 정부가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북한의 내부 행사라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열병식을 하면서 최대의 적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좀 안심하고 적어도 북한의 저런 어떤 도발적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한 억지와 그다음에 방어의 의지와 준비와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으니 국민들은 안심하시라라는 메시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밤중에 그 무시무시한 열병식 하는 걸 다 보여주면서 이건 단순히 내부 행사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가볍게 넘긴 거 아니냐고 야당이 당장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북한과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흡수할 생각은 없다. 이거는 과거의 햇볕 정책의 연장이고요. 우리가 지금 북한을 흡수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북한과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할 의지가 있으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추석 직후 더군다나 민심에 고단한 국민들에게 이러한 것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실질적인 준비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신형 무기들도 좀 대거 공개가 되고 주변국 고위급 인사들도 참석한 만큼 규모가 좀 커서 주목이 많이 됐거든요. 네, 노동당 창당 이제 80주년 기념 열병식인데 예.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ICBM 신형 화성 20형을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반응을 할 경우에 과연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범하게 저는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자리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남한이나 또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발언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적대적 관계로 가면서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은 어떻게든지 핵무력을 계속해서 고도화하면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파탄된 남북 관계를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다시 복구하겠다라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남북이 평화 공존의 길로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 관계에 확실한 기본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대응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로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슨 팝콘을 들면서 북한이 참 잘한다,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반응한 것 아니냐라는 거는 너무나 좀 지나친 그런 표현,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뭐 정책실장 다 반미 프레임만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굳건한 한미동맹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균형외교 또 국익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국힘에서는 계속해서 협중만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극우 태극기 강성 세력들과 함께 협중을 선동하고 자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하고만 수출해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스스로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야기와 또 정치권 이야기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또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사법부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은 하지만 인사말 후 법제사법위원장 동의 아래 이석하는 게 국회 관례입니다. 삼권 분립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고,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가했습니다. 저와 대법원 관계자들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임하여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사법개혁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관례가 깨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인사말 후 국회를 떠나는 길이 사실상 막힌 만큼 조 대법원장에게는 국회 출석 또는 불출석 두 가지 선택지만 남은 상황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경우 국정감사는 사실상 조희대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여당은 불출석할 경우 압박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방침인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조 대법원장 출석 여부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내일부터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는 17일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 조정 문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 등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수사 개혁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 기능은 기소를 전담할 공소청과 특정 범죄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뉩니다. 모든 범죄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사기관으로 남는 경찰은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과 의무라는 마음으로 오로지 국민 권익의 관점에서 관련 논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7일 열리는 경찰청 국감에서도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 수사권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신설되는 공소청엔 보안 수사권을 줄지가 관건인데, 보안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경찰의 수사 역량 미흡이란 점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전날 전격적으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가 체포 적부심 끝에 이틀 만에 풀어줘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감에선 체포의 적절성 등 수사권의 행사 기준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캄보디아에서 납치 살해된 20대 대학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캄보디아 수사기관과의 공조 상황, 최근 잇따른 유괴미수 등 시한 대책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